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후유장애, 우리 사고가 나면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가 있죠. 척추가 다친다든지 뇌가 다칠 경우, 이런 경우 후유장애가 남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것을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해 가지고 그 일실이 이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게 돼 있죠.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이것을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실이익을 평가할 때 기왕증, 기존에 장애가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없죠. 이러한 사람들의 장애는 기존의 장애를 어느 정도 참작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 장애를 공제한 후에 새로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기왕증 공제라고 하죠. 이번 시간에 다룰 사례는 이거 실제 사례인데, 소득, 어느 정도 기존에 척추장애가 있었습니다. 척추장애가 있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무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대뇌를 다치게 됐는데, 대뇌를 다치게 돼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에도 이 척추장애를 공제하고 그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대한 사안입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정상적인 소득, 이 실질소득, 정상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기왕증을 공제하게 되면 새로 발생한 손해까지, 새로 발생한 장애까지 또 공제하게 되면, 기왕증을 공제한 후 새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면 좀 부당한 결론에 이르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척추장애가 25%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5%. 즉 그것을 제외한 75만 원의 소득을 앞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장애와 무관하게 100만 원의 소득을 전부 얻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제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할 때는 기존의 장애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장애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는 기존의 장애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